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배웠어요.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볼츠만 팩터에 비례하는 볼츠만 디스트리뷰션과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매크로스코픽한 파라미터인 온도로 규정이 됐을 때 어떠한 확률, 발견할 확률은 볼츠만 팩터에 비례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요런 분포가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따른다는 거고, 어떤 입자가 움직일 때, 걔 안에서 움직일 때 얘네들의 속도가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그 펑션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 알았습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보려고 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솔라셀이나 LED 혹은 기타 다른 에너지 변환 소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N전극, P전극을 바닥에 달아주고 여기 된 일렉트론을 요 전극적으로 잘 보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일렉트론이든 아톰이든 분자든 어떤 가스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입자들이 거동을 할 때 속도 v를 갖는데 이게 이제 분포를 갖는다고 그랬죠. 앞서 봤던 것처럼. 그랬을 때 충돌을 해서 요렇게 가서 때리고 충돌을 하게 되면은 모멘텀을 전달을 하고 꺾이는 방향이 바뀔 거예요. 혹은 가다가 어떤 벽을 만날 수도 있겠죠. 벽을 만나면 모멘텀을 이렇게 바꾸게 될 거고, 이랬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전자가 가지 못하고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도래를 할 겁니다. 이게 일종의 로스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속도 분포만 우리가 고려를 해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충돌했을 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으며 충돌 후에 에너지가 잃어버리는 과정은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력학적인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컨트롤 볼륨을 규정을 그냥 해볼게요. 임의로 컨트롤 볼륨을 규정을 했을 때 일렉트론이든 아톰이든 몰레큘이든 가서 때릴 거예요. 때릴 수 있겠죠. 벽. 그러면 어떤 힘을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게 이제 벽이 느낄 때는 프레셔로 느끼는 거고, 만약에 어떤 벽 또는 다른 일렉트론하고 충돌로 인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우리가 이런 프레셔만 따져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충돌하고서 갈 텐데, 이때 프레셔는 우리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노멀 스트레스죠. 노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껴진 형태로 벽을 때리더라도 우리는 요 노멀 성분만 추출해서 일단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속도가 있을 거고, 이 속도는 온도와 상관 있음을 또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느껴지는 충돌 에너지는 어떤 분자의 수, 요거와도 상관관계가 있을 거고, 요거는 또 어떤 공간 내에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일렉트론이나 아톰이나 몰레큘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P는 몇 가지 매크로스코픽한 베리어블의 함수가 될 거고요.
여기 캐피탈 V, 부피. 이 대표적인 게 PV, NRT 혹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단위 부피당 분자의 총수는 스몰 n으로 일종의 밀도 이렇게 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까지 했던 게 온도가 주어졌을 때 velocity distribution, 즉 V에서 요 속도 구간을 가질 수 있는 몰레큘의 프랙션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봤던 거죠. 네. 그리고 이 구성하고 있는 분자, 원자, 전자들은 그냥 하나의 심플한 다수로 보는, 그래서 요거를 kinetic theory of gas라고 했어요. 자, 요런 배경 하에서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조금 기하학적으로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3차원 공간이죠. 3차원 공간에서 얘가 특정 각도로 때리는 면 기준으로 해서 세타만 요렇게 일단은 써볼게요. 해서 특정 각도로 때리는 건데, 이게 3차원의 입체적인 공간 내에서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세타를 규정했다고 그래서 요 방향뿐만 아니라 x 뭐 여기 z, x, y라면 3차원 공간에서 특정 방향으로 향해서 때리는 요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기하학적으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요 밑에 할게요. 조금 여유 있게 공간을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각도를 2차원에서 고려하는 라디안, 세타라고 쓰고요. 두 번째가 스테라디안이라고 해서 오메가로 쓰는데요. 얘는 2차원 공간 내에서, 얘는 3차원 공간 내에서 각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 그냥 세타, 파이, 아크, 그 세타 각도 그냥 앵글이라고 하고, 각 얘는 솔리드 앵글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굳이 국문으로 입체각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요렇게 원이 있다고 치고요. 그냥 원입니다. 제가 손으로 그리니까 좀 이상한 찐빵처럼 됐지만 완전 원. 그래서 반지름이 있을 수 있고, 여기를 아크, 호라고 하거든요. 호의 길이를 s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완벽한 서클이 되는, 원이 되는 조건이 S 오버 R이 항상 컨스턴트, 그리고 그걸 우리가 세타라고 부르죠. 이게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2파이 R 오버 R은 항상 2파이, 이게 세타죠. 스테라디안은 요거의 3D 버전인 9. 다시 그려볼게요. 최대한 동그랗게 9, 이번엔 9예요. 9. 아이고. 센트로이드 무게중심에서 이렇게 나오는 R이 있고 면이 있을 거예요. 면이 표면 면적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R 스퀘어 분의 A 오버 R 스퀘어는 항상 컨스턴트여야 된다. 이게 완벽한 9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됩니다. 요게 이제 각도 오메가 이렇게 되죠. 약간 2차원적으로 조금 더 보면
여기 반지름 R이 있고 면적, 요 면적, 요게 A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4파이 R 스퀘어 오버 R 스퀘어가 항상 컨스턴트 4파이, 이게 라디안입니다. 스테라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구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상황을 보면은 지금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딱 세타만 규정하면 될 것 같지만, 이게 x, y, z의 3차원 공간 내에서 특정 각도로 가는 거를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면 요 세타에 해당되는 솔리드 앵글을 맞춰서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조금 더 표현을 해볼게요. 요렇게 있고 3차원 공간 9를 표현하는 공간이 요렇게 있고 R이 있을 때 특정 방향을 우리가 규정을 해볼게요. 특정 방향이 있고 여기서 이제 요거 기준으로 해서 세타를 규정을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어떤 몰레큘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정 방향, 그러니까 분자는 지금 모든 각도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특정 방향, 우리가 항상 분포를 따지니까 뭐 예를 들어 d 세타라고 칩시다. 요 방향 안에 있는 분자의 확률을, 방향을 따질 때 분자의 확률을 따질 때는 요거의 3차원 버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특정 각도가 이렇게 솔리드 앵글로 확장이 돼서 봐야 되겠죠. 요거 d 세타, 제가 d 세타 좀 크게 그렸는데 요, 아이고, 요 d 세타, 요 특정 방향 안에 속할 분포를 다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V에서 V 플러스 dV 사이에 속도를 갖는 몰레큘러 프랙션을 구했던 것처럼 세타와 d 세타 사이 운동하는 분자의 몰레큘러 프랙션을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3차원 버전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3차원 버전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d 오메가로. 그러니까 뭐 특정 운동을 하는 dv 속하는 그 V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구할 때는 요거랑 여기 사이의 속도로 갖는 몰레큘러 프랙션을 구했던 건데, 여기에 더해서 요 기하학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몰레큘러 프랙션을 한 번 더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곱해 주는 건데 요 디스트리뷰션에다가 요 디스트리뷰션을 곱해 주는 거죠. 근데 2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보기 쉽게 요 기준 대비해서 요거와 요 사이의 속도, 요 사이의 각도를 갖는 디스트리뷰션을 더해주는 겁니다. 요 이펙트를. 그러니까 요 디스트리뷰션, 요 디스트리뷰션을 궁극적으로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요 세타는 2차원 면만 고려해주는 거니까 이거를 3차원적인 스테라디안인 오메가로 확장시켜서 고려해준 요 이펙트를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곱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곱해줘야 된다. 그러면 전체 프랙션에서, 그러니까 솔리드인 거 전체, 여기 비율이 얼마 되냐 이것만 고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d세타를 엘레멘터리 솔리드 앵글이라고 불러요. 엘레멘터리 솔리드 앵글 이렇게 부릅니다. d세타를 구하면 되죠. 일단 d세타 구하는 거를 스텝 와이즈로 하나하나 해보면, 자, 요 반지름이 뭐 R이라고 칠게요. R. 그러면 여기는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에서 요 원주 서컴퍼런스는 R 사인 세타에 2파이를 곱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거죠. 솔리드 앵글에서 특정 범위. 그러니까 요거. 요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R 사인 세타에 2파이의 d 세타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d 오메가는 궁극적으로 r 제곱의 저 면적이니까 2파이 r 스퀘어 사인 세타 d 세타 방금 구한 거 여기서 탕탕 날라가고 2파이 사인 세타의 d 세타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를 넣고 구해보면 2분의 1 사인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 트레젝토리, 그러니까 요 안을 되는 거죠. 몰레큘러 프랙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요 부피 중에서 4파이 중에서 요거에 속할 수 있는, 왜냐면 이제 몰레큘러 프랙션을 따질 때는 정확하게는 사실 여기에다가 단위 부피당의 분자수, 단위 부피당 분자의 총수, 그러니까 총 분자수에다가 단위 부피당 총 분자수, 그러니까 요거 일종의 밀도니까 요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때 속도,
요 속도 구간을 갖는 거를 반영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에다가 방금 구한 요거 사인 2분의 1 사인 세타 d 세타 그래서 지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할 때처럼 얘는 벨로시티 혹은 뭐 스피드로 표현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어찌됐건 디스트리뷰션 함수가 됩니다. 펑션 그냥 fn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분자인데 요게 다 하면 얘는 정의를 그냥 쓸까요? 뭐다? 일단 속도가 혹은 벨로시티 속도가 v에서 요 속도를 갖고 운동하는데 2차원에서 봤을 때 각도가 요 사이 요거의 프랙션 요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요 단위 부피당 이제 몰레큘이니까 특정 우리가 그 고려하고 있는 위치에서 요 운동을 하는 분자는 여기다가 우리가 고려하는 어떤 기하학적인 부피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조금 더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때리고 갈 텐데 그때 여기를 더 자세히 보면 공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제가 최대한 그려볼게요. 어떤 벽이 있어요. 여기 벽이 있는데 일단 이런 3차원적인 벽을 여기 3차원적인 벽이 있고 요 면적을 때린다고 칩시다. 요 면을 때릴게요. 면을 때리는데 약간 퍼스펙티브 뷰지만 요거를 기준으로는 2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분자가 요렇게 가서 때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은 요 공간 우리가 랭스를 규정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때리는 각도 법선을 기준으로 때리는 각도 세타를 규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오겠죠. 오는데 세타가 있을 거고, 요 공간에다가 지금 3차원적인 거를 고려해야 되니까 요 부피를 전체를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크로스 섹셔널 면적을 하고, 뭐 여기도 라고 하면은 요 면적은 A로 볼 수 있죠. 거리는 이렇게 되고, 근데 얘가 특정 입사 각으로 오니까 랭스는 VDT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전체 고려해주는 요 분자가 와서 때려주는,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는 요 부피는 면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하학적인 고려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식을 구했던 것처럼 단위 부피당 분자가 V에서 V 플러스 dV 사이 속력을 갖고 정해진 방향에서 세타 플러스 D 세타 사이 각으로 운동하는 경우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단위 부피당 분자의 개수. 근데 여기에다가 dt 시간 동안 히팅하는 총, 그러니까 요 벽을 때리는 여기다가 방금 구한 부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t라는 시간 동안 면적 A인 벽을 때리는 총 분자수가 되는 거예요. 그 dt니까 분자가 여기 있어서 여기 때릴 수도 있고, 여기서도 여기 때릴 수도 있고, 여기 있다가 여기를 때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지금 요 빨간색 박스인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요 식을 또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를 프로덕트를 한 거는 전체 분자수가 되는 거죠. 그쵸? 전체 분자수가 되는 겁니다. 요 상황에서
플럭스로 요 식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어쩌고 저쩌고, 그쵸? 그러면 요 식에서 A랑 단위 시간은 요거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이 플럭스화 되는 거죠. A dt 나눠주니까 V에다가 뒤에 코사인 세타 남고요. N fn fv 여기 n으로 잘못 썼네요. v d v 1 over 2 sin 세타 d 세타 이러면 이제 플럭스가 되는 거예요. 이 기하학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게 조금 복잡하고 어렵죠, 식이. 자,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요 벽에 얼마나 큰 분자의 충돌이 프레셔를 야기하냐, 혹은 분자가 충돌에 의해서 자기 모멘텀을 잃고 앞으로 가지 못한 손실이 되냐. 네, 이걸 이제 스캐터링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요거를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먼저 요걸 가지고 P를 한번 봅시다. P 프레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똑같이 여기 이렇게 월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월 있을 때 파티클이 와서 가겠죠. 맞고, 그랬을 때 특정 각도 세타로 봅시다. 네. 그러면 뭐 여기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때 모멘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은 힘이 어떻게 파생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P 여기서 느끼는 P는 이제 근데 노멀 스트레스니까 A야 방금 구했고 노멀 방향만 지금 고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노멀 방향으로만 보면 운동량이 모멘텀이 mv인데 지금 요 방향으로 갈 때는 조금 더 볼드하게 그려볼게요. 요 방향으로 갈 때는 코사인 세타만 고려해주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쪽 방향 기준으로 하면 mv 코사인 세타이고, 충돌 전 원래 갖고 있는 모멘텀인데 충돌 후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충돌 후 갖는 모멘텀은 똑같이 mv 코사인 세타인데 반대 방향이죠. 이게 이제 충돌 전, 충돌 후. 그러면 모멘텀 변화를 알면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포스, 즉 스트레스가 되니까 충돌 전에 그리고 충돌 후를 빼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의 충돌이 모멘텀을 얼마나 전달해 줄 수 있냐,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분자의 총 개수 dv 사이의 속도를 가지면서 세타와 d세타 사이를 운동하는 분자의 수, 플럭스 계산이 됐고, 여기다가 이 모멘텀 체인지, 분자당 모멘텀 체인지를 곱해주고 속도와 세타에 대해서 다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면 이미 이제 이게 플럭스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포스가 나오는 거죠.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즉 프레셔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P 프레셔는 뭐가 되냐면 속도 인테그레이션, 얘가 이제 속도에 대한 거고, 각도는 90도만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90도를 넘어가게 되면 반대 방향이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방향은 0에서부터 90도까지만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 변화, 플럭스, 방금 위에서 구한 사인 세타, 디세타 이렇게 하면 되죠. 자세히 보면은 여기 FV, DV는 요거는 부피 적분, V 적분, 죄송해요. 그리고 요거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디세타는 각도, 세타 적분. M 요거는 컨스턴트, 그죠?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컨스턴트 앞으로 나오고요. V 속도에 대한 텀만 따로. 사실 수학자들은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변수 정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가독성 있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이때 이 미적분 시간 때 배우는 건데요.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 코사인 스퀘어의 사인 세타 디세타를 하면 요게 마이너스 D 코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퀘이션이 결국 어떤 꼴이 되는 거냐면 0에서부터 파이 2 마이너스 x 스퀘어 dx가 되는 거거든요. 요 꼴이 되면 결국 이게 3분의 1이라는 걸 뜻하는 거죠. 얘 3분의 1, 얘는 요거 그대로 나오고, 아까 본 것처럼 이전에 이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할 때 봤죠.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레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페이지에 계속 정리를 해볼게요. P는 이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할 때 구했던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PV가 그러면 3분의 1 mn V가 되고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요게 캐피탈 N M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요.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할 때 구했던 중요한 관계식인 요거에 따라 그러면 날라가고 n분의 3 kbt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넣어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PV 이꼴 캐피탈 N KBT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프레셔는 다시 요거를 우변으로 넘기면 스몰 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키네틱 시오리 오브 게스 기반에서도 이상기체 방정식을 똑같이 유도할 수 있어요. 전에는 사실 우리가 선험적인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게이-루삭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선험적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었는데 이렇게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PV nRT를 PV equal nRT를 이렇게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기체 상수 요 R이 아보가드로 넘버에다가 이렇게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식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키네틱 에너지 내부 에너지 덴시티가 이상기체인 경우에 원자나 분자나 전자 사이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냐면 토탈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써보면 이렇게 되죠. dv.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요렇게 구했어요. 자, 근데 방금 구한 것처럼 P는 따라서 프레셔는 인터널 에너지의 한 3분의 2 곱한 거 요런 관계식을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기도 합니다. 네. 분자가 운동을 해서 벽을 때릴 때 특정 속도를 갖고 있을 때 요 녀석들이 어떻게 프레셔에 영향을 주는지 배운 거죠. 그래서 이때 요런 토탈 프레셔를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기체가 A라는 분자, 원자, 전자 혹은 B라는 전자, 원자, 분자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총 분자는
썸메이션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discrete variable이니까. 그래서 이때 밀도 i라는 종류의 기체 분자 밀도가 이렇게 되면 p는 continuous variable이 아니니까 discrete variable이니까 여전히 summation을 써서 kbt 이렇게 쓰면 되죠. pi가 되고 이게 이제 partial pressure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p를 partial 부분압 그리고 요 관계를 따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일반 화학 혹은 물리 때 배우셨냐면 달턴의 법칙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국문으로 돌턴이라고 하죠. 달턴, 돌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셔를 배웠고 분자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방금 프레셔를 유도를 했던 것처럼 얘를 마찬가지로 이용을 해서 분자 사이 충돌 혹은 뭐 월의 충돌을 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그럼 분자 전체의 플럭스를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건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V에 대한 인테그레이션과 세타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면 되죠.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 그냥 써볼게요. 이 폼에 익숙해지는 의미로 이렇게 그냥 써볼게요. 그러면 또 텀별로 텀별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얘는 이제 밀도 velocity distribution 펑션이죠. dv 속력을 갖는 단위 부피당 분자의 비율 프랙션 몰레큘러 프랙션이 됐고 요거는 이제 솔리드 앵글을 반영을 하는 거죠. 특정 방향의 솔리드 앵글. 요거는 이렇게 월이 있을 때 특정 방향으로 때릴 때 부피, 공간, 면적 요거를 반영을 하는 거고요. 어찌됐건 요 식을 가지고 해보면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스몰 n 앞으로 나와야 되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속도에 대한 적분 해주고 각도에 대한 적분 이렇게 되고요. 요 상황에서 관계식 몇 개를 또 넣어 볼까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를 떠올려 보면 V에 대한 민값은 요게
8kbt에 파이 m 얘는 2분의 1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사인 세타를 그냥 하나의 변수로 묶어볼게요. 사인 세타 이거를 미분을 시켜버리면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요 폼은 궁극적으로 인데 요게 1로 볼 수가 있고 u, du 하면 u로 바꿔주면 그럼 2분의 1 나오는 거죠. 요거를 넣어주고 다시 써주게 되면 몰레큘러 플럭스는 4분의 1의 n의 속도 미인값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플럭스가 요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요거 다시 앞서 구했던 관계식 요거를 뭐 해서 뭐 P 프레셔 요런 관계식 아이디얼 가스일 때 정리를 하면 프레셔에 파이 m을 먼저 쓸게요. 파이 m kbt 그냥 묶어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쓸게요. 그럼 몰레큘러 플럭스는 질량이 커지면은 줄어든다 뭐 이런 결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거를 그레이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프레셔 충돌이 어떻게 되는지 요런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충돌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어떤 기하학적인 요소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술하는지를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런 공간이 있고 분자가 이렇게 탕 가서 이렇게 모멘텀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 이제 본 건데요. 속도는 이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근데 이게 분자가 이렇게 딱 가면 좋은데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때론 분자가 서로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태양열을 받아서 전자가 익사이테이션이 되고 전공이 생겼을 때 익사이테이션 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전극으로 빠져나갈 때 중간에 충돌이 생겨서 에너지 혹은 모멘텀을 잃어버리게 되면 못 가고 얘는 에너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 간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 즉 분자 충돌과 충돌 사이에 어떤 시간을 우리가 이걸 이제 타우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길면 길수록 충돌을 해서 모멘텀을 잃어버리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에너지 변환, 열 에너지 변환하고 직접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관심 있는 분자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확산해서 갈 거예요. 확산해서 가는데 이때 이제 요 관심 분자를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관심 없는 분자를 이렇게 제가 회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확산해서 가다가 딱 맞고 충돌할 수가 있는 거죠. 충돌 가능. 그러면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못 가서 에너지 손실로 결국 귀결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게 풀고 싶은 문제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정지한 걸로 표현합니다. 정지한 것으로 가정하고 우리의 관심 분자만 이렇게 가는 걸로 가다가 이제 때리면은 충돌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요렇게 크로스 섹션 면으로 표현을 해서 충돌하는 크로스 섹션 면, 그러니까 충돌이 가능한 면적 요렇게 쓸 수가 컬리전 크로스 섹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거리는 분자가 움직이는 속도에 우리가 관심 있는 시간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게 이제 관심 가는 단위 부피가 되는 거고 이 부피당 몇 개의 분자가 있냐? 단위 부피당 n개의 분자. 밀도 개념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충돌할 확률은 얘에 비례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분자의 충돌을 고려해 주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관심 있는 시간 dt 동안 요거는 분자가 수입 아웃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요 부피 안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고 단위 부피당 n개의 분자가 이렇게 있게 되면 그러니까 요거를 색깔별로 나눠서 표현해 볼까요? 볼륨인데 분자가 가는 거고 여기 n을 곱해주면 단위 부피당 n개의 분자가 있는 거니까 분자들끼리 어떤 충돌 dt 동안의 충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반대되는 뭐 그러니까 요거는 단위 시간 dt 동안 분자와 충돌하지 않을 확률 요걸 해주게 되면 요거는 충돌하지 않을 t 시간 동안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을 확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조금 더 probability distribution 기술을 해볼게요. 요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통상 dt가 매우 작다면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서 1차 텀에 이렇게 쓰고 하이어 텀은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시간 t까지 충돌하지 않을 확률에다가 dt 동안 충돌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요 사이 시간 동안 충돌하지 않을 확률 이거는 앞서 본 것처럼 전체에다가 그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probability 그러니까 분자가 시간 t 동안에 충돌하지 않을 분자의 확률에다가 dt 시간 동안 분자가 충돌하지 않을 어떤 확률 그런 분자를 발견할 확률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요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PT 우변에 있는 PT를 좌변으로 넘긴다 치고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때 dt가 충분히 짧은 거를 우리가 가정하고 이렇게 쓰니까 얘는 디퍼런셜 폼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다시 좌변으로 넘기면 식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크로스 섹션의 속도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폼이 됩니다. 이게 사실 그냥 우변에 있는 거를 딱 가정을 해보면 자기를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0일 때는 항상 1이죠. 시간이 0일 때는 항상 1. 요거는 지수 함수만 만족 익스포넨셜 함수만 만족 가능합니다.
이게 특히 요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기 PT가 있을 때 자기를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만 나오는, 그러면서 0일 때 1이 나오는, 요거 지수함수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PT를 구한 겁니다. exponential minus n 시그마 v t, 이렇게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dt 시간 안에서 컬리전이 일어날 수 있는 probability를 n 시그마 v dt라고 했었고, 이때 probability of molecule, 그러니까 t까지 충돌하지 않을 확률을 pt 이렇게 구한 거죠. 여기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걸 다시 도식화를 조금 해보면 타임이 이렇게 있을 때 0초에서 t까지, 시간 t까지 충돌하지 않고 잘 가는 거예요. 그때 시간을 t라고 하면 그 다음 시간 단위인 dt 안에서 충돌할 확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거에다가 충돌할 확률이니까 요거에다가 요걸 곱해주는 거죠. 근데 t가 0에서 t까지 충돌 안 했는데 여전히 dt 지났을 때도 충돌 안 할 확률은 얘에다가 이걸 빼주는 거죠. 지금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고, 이렇게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우리가 구했으면 과연 얘가 노멀라이제이션이 과연 되냐. 노멀라이제이션, 얘는 우리가 probability distribution을 했던 것처럼 적분을 해보면 되죠. 인테그랄 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좀 해봐서 요게 time t까지 컬리전 없이 살아남을 확률인데 그 다음 dt 시간 동안 충돌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까지는 잘 왔다가 dt 안에, 그 다음 dt 안에 충돌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 되는지 보는 거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인테그레이션을 해보면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적분이 돼야 되냐면 요 관계식을 쓰면 되거든요. 0 팩토리얼에서 1이 나와요. 또는 요거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니까 얘는 0에서 요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적분 관계식을 가지고 뭐 구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요거 물리적 함의를 잘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쭉 시간이 뭐 여기서부터 t0, 근데 이걸 dt로 계속 나눠서 쪼개서 무한히 작게 쪼개서 본 다음에 충돌, 그러니까 여기 dt, 여기 0이고 충돌 확률로 다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1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서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충돌 시간을, 분자간 충돌 시간, 분자가 충돌하고 그 다음 충돌을 겪을 시간, 요거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얼마나 뭐 예를 들어서 익사이테이션 된 전자가 오랫동안 살아서 갈 수 있는지, 모멘텀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거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려면 이제 평균 스캐터링 타임,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적인 시간이 얼마가 되냐, 요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 타우를 구하고 싶은 거고, 타우를 mean scattering time 요렇게 정의할게요. 이거는 평균 시간이다. 평균 시간인데 뭐의 평균 시간이냐면 충돌과 충돌 사이의 평균 시간,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앞서 구한 우리가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잖아요. 위에처럼 여기에다가 시간을 우리가 필드 웨이티드 에버리지 하는 것처럼 정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적분 관계식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변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변수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변수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꼴이니까 1 팩토리얼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뭐 크로스 섹션이 크다 그러면 충돌과 충돌 사이에 평균 시간이 작다, 이렇게 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컬리전 크로스 섹션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 더 고려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원통의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앞에. 그래서 우리 관심 분자가 아까 관심 분자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관심 분자가 이렇게 있고 뭐 가령 반지름, 특정 반지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얘가
속도 V로 가고 있다. 그때 뭐 반지름을 A1이라고 치고 이게 A2 사이 거리에 닿으면 혹은 여기에 다른 분자들이 뭐 이렇게 있어서 얘네랑 충돌을 한다. 그 충돌 거리를 A2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놓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A1이라는 지름을 갖고 있는 전자, 분자, 원자, 우리의 관심 전자, 분자, 원자가 이렇게 있고 A2 거리를 딱 갔을 때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컬리전 크로스 섹션 A1 플러스 A2 스퀘어에 파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왜 가능하냐면 원자와 원자 혹은 전자와 전자 사이에 인터랙션이 없는 하드 스피어 모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구공과 당구공의 충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구공과 동구공의 충돌. 그래서 요 하드 스피어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주 잠깐 했었는데요. 포텐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 분자와 물 분자처럼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경우에는 가로축을 분자 사이에 혹은 원자 사이에 혹은 전자 사이의 디스턴스라고 보거나 혹은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게 리펄시브, 아래로 가는 게 마이너스 값이 어트랙티브 포텐셜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소프트한 스피어들은 예를 들어서 물 분자와 같이 서로 어트랙티브와 인터랙션을 하는 경우에는 요런 관계를 가져요. 특정 거리에서 강한 인력을, 예를 들어 하이드로젠 본딩 같은, 이렇게 해서 퍼들이 생기고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하드 스피어는 서로 인터랙션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없다가 딱 특정 값에서 이렇게 무한히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어디냐, 둘 사이의 거리 딱 더한 만큼. 그래서 요 둘 사이 거리가 딱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충돌 분자가 가령 여기 딱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로 더 끌어당기거나 뭐 이런 포텐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딱 요 맞닿게 되면 요 이하로 거리가 줄어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이제 공간적으로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녀석이 같은 공간을 차지하는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밀쳐내야 되죠. 그럴 때는 밀어내는 힘이 무한대가 되는. 그래서 포텐셜을 V라고 하고 거리 함수라고 하면 VR은 하드스피어인 경우에는 0이거나 무한대인데, 0일 때는 요것보다 클 때, 무한대일 때는 같거나 작을 때, 같은 공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녀석이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는 요거를 하드 스피어 포텐셜이라고 하고,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엔탈피가 없는 거죠. 컬리전 크로스 섹션을 요렇게 정의를 하드 스피어 모델 기반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정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정의할 수 있냐면 민 프리 패스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분자 간 평균 속도에 타우를 곱한 거를 민 프리 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 자유거리 공문으로, 즉 충돌 없이 갈 수 있는 속도를,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앞서서 타우를 n의 크로스 섹션에 V 이렇게 했으니까 분모에, 이걸 분모로 가져가고 이렇게 써주면 민 프리 패스가 구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타우를 우리가 산출을 할 때 관심 분자만 움직이고 나머지 분자, 원자, 전자들은 정지한 것으로 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고려를 할 때는 상대 속도를 봐야 됩니다. 하나의 분자만 이동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지한 걸로 보고서 타우를 구했기 때문에 요 V를 상대 속도, relative velocity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relative velocity는 상대적인 거니까 빼준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빼준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0이 됩니다. 왜냐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뭐 이런 관계를 갖죠.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우리는 요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과 2라는 입자가 같다면, 그러니까 만약 이 시스템은 우리가 전자만 고려를 하고 있다. 태양전지가 있을 경우에 빛을 받아서 익사이테이션 된 전자만 이렇게 있고, 그 상태에서 볼테이지를 걸어서 한쪽으로 보내주는데, 그럼 전자는 다 똑같은 전자죠. 전자는 다 똑같은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relative velocity 제곱의 mean square 한 값은 요 관계식을 따른다. 그러면 VR의 민 값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대략 비율을
하면 대략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할 때처럼 대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0.92, 10% 정도 에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요 관계식을 이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면 도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대략 요 정도. 그러면 이거 구한 겁니다. 이거 다시 써주게 되면 람다 민 프리패스는 타우를 곱한 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렐러티브 벨로시티의 민 값은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렐러티브 벨로시티랑 그냥 벨로시티의 민 값의 비율이 1/루트 2 정도 하여 관계식들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민 프리패스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즉 크로스 섹션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 크면은 민 프리패스가 작아지는 타우가 커야 민 프리패스가 커지는데 이때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요거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자가 살아서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유니버설한 관계이고요. 만약에 이제 아이디얼 가스인 경우에 앞서 구했던 요 관계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공간이 부족하니까 밑에 쓸게요. KBT 오버 압력 P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과 크로스 섹션의 반비례해서 민 프리패스가 정의가 된다. 다만 이제 온도에는 비례한다는 거죠. 온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충돌 없이 더 잘 갈 수 있다. 요런 관계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열 에너지 디바이스에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 솔라셀에서 요런 영향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타우가 우리가 방금 구한 타우입니다. 그래서 이 타우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게 크면 클수록 1 마이크로 세컨에서 50 마이크로 세컨으로 가면 갈수록 파워 컨버전 이피션시 솔라셀의 파워 컨버전 이피션시가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익사이테이션 된 전자가 손실 없이 잘 살아서 멀리 갈 수 있다. 당연하겠죠. 충돌이 되면은 자기 모멘텀을 잃어버리는데 모멘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솔라셀에서는 타우가 크다는 게 익스터널 루미네센스 이피션시가 크다는 의미가 되고 또 볼테이지를 높여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익스터널 루미네센스는 일렉트론과 홀이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에 사이좋게 같이 있다가 태양광을 받으면 익사이테이션 돼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게 살아서 잘 가야 돼요. 그러려면 타우가 커야 됩니다. 근데 충돌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질 못하더라도 조금 이동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흡수한 만큼의 포톤을 내는 거죠. 이게 레디에이션이라고 했고 이를 통해서 리컨비네이션 되는 게 레디에이티브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가서 이렇게 통통통 튀어가다가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디에이션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레디에이션이 줄어드니까 익스터널 루미네센스 이피션시 예타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타우가 작다는 거는 예타가 작다는 거고 솔라셀 파워 컨버전 이피션시를 줄인다는 뜻이 돼요. 민 스캐터링 타임과 민 프리패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어떤 걸로 정의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기반해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으로 전자 혹은 원자 분자의 어떤 속도 분포를 정량화했고 얘가 어떤 벽 혹은 다른 원자나 전자나 분자에 충돌할 때 모멘텀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연력학적으로 잘 정의한 다음에 우리가 정량적으로 이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얼마나 연력학적인 특히 에너지 변환 소자의 연력학 한계를 규정하는 데 중요하게 쓰이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